감동은 약이 되고 이야기는 삶을 바꿉니다. 감성 스토리로 당신의 오늘을 위로합니다. 감동 스토리는 당신의 마음을 살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전역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열풍의 중심에는 바로 한국 남자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의 결혼정보회사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5세에서 35세의 러시아 여성들 중 무려 89%가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진정한 가치의 반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K-드라마와 K-POP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열풍의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진짜 한국 남자들의 모습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러시아 여성이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는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뜻밖의 위기를 겪게 되었고 한 한국 남자의 도움으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진심, 책임감, 그리고 정의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왜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남자에게 반하는지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드라 이바노브나, 러시아 하바롭스크 출신의 33살 여성입니다. 저는 언어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한국어를 연구하고 있었고 2022년 겨울 연구 차원에서 서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깨끗한 거리, 빠른 대중교통, 그리고 예의 바른 사람들. 하지만 서울에서 보낸 어느 하루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광화문 근처에서 열리는 고서적 전시회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날이었죠. 갑자기 제 배가 당기듯 아파오기 시작했고 저는 벤치에 앉아 쉬려고 했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혼자 한국에 와 있었고 아직 병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응급번호를 검색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의 긴급 상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코트를 입고 조용히 제 눈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어디 불편하세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I'm having stomach pain. I think it's early labor. 라고 말했죠. 그는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곧 러시아어 번역 앱을 켜고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금 도와드릴게요. 그의 이름은 이재훈.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3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119에 연락하고 자신의 패딩을 벗어 제 허리에 덮어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동하실 수 있게 택시를 부를게요. 많이 무섭죠? 그 말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에서 이런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택시에 태우고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병원 도착 후에도 제 곁을 지켰고 접수부터 의사소통까지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제 가족이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힘들지 알 것 같아서요. 그는 1시간 뒤 제 손에 과일 주스와 미지근한 물이 담긴 봉투를 쥐어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가볼게요.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에선 임산부는 모두의 가족이에요. 다음 날 병실에 작은 꽃다발이 배달되었습니다. 카드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아기도 당신도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응원합니다. 이재훈 드림.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배려와 따뜻함은 단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이재훈 씨는 다시 연락을 주었습니다. 도서관에서 필요한 자료 찾기 어려우시다고 했죠? 시간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저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 고서점, 박물관 등을 함께 다녀줬습니다. 임신한 제가 무리하지 않도록 늘 조심스럽게 걷고 자료를 대신 복사해주고 한국 음식이 맞지 않을까봐 유자차를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았고 언제나 거리를 지키며 도왔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야. 이건 문화야.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이야. 그리고 그 진심은 단지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머무는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 아저씨, 근처 한약방의 약사, 도서관의 직원들까지 한국 남자들의 배려와 진정성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태도였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저는 이재훈 씨의 부인인 한수진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임신 중이었고 저보다 한 달 빠른 8개월 차였습니다. 처음엔 민망했지만 그녀는 따뜻하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감사드려요. 제 남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저도 외국에서 그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무서웠을지 알아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 부부는 저를 집으로 초대해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미역국, 불고기, 도라지나물. 임산부에게 좋은 음식만 골랐어요. 이 말에 저는 또 한 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경험은 단지 하나의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제 러시아 친구 이리나는 부산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이후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남편은 매일 아침 사랑해라고 말하고 내가 아프면 밤새 간병해줘요. 그건 단지 이벤트가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 글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나도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한국어부터 배워야겠다. 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남성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진심, 가족을 지키려는 책임감, 약자를 위한 배려. 그것이 바로 러시아 여성들이 감동하는 포인트였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한국에서의 연구 일정을 마무리하고 러시아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재훈 씨 부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작은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경복궁, 남산, 북촌 한옥마을 등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장소를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들이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전통 찻집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던 중 수진 씨가 제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기용 베네쩌고리와 손으로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실리사 씨와 아기의 앞날이 늘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한국은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했고 당신은 우리의 가족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혈연도 국적도 다른 우리가 이렇게 깊은 정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저에게 한국의 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믿음 자체를 다시 갖게 해주셨어요. 귀국날 이재훈 씨 부부는 직접 공항까지 저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짧게 인사를 나누고 출국장으로 향하려는 저를 향해 이재훈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젠가 아기와 함께 다시 한국에 오세요. 그땐 제가 진짜 삼촌이 되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진심이라는 건 국적을 넘고 언어를 넘고 결국 마음을 울리게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러시아에 돌아온 후 저는 제 경험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여성들이 공감과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남자들이 정말 있어? 나도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한국 남자에 대해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중 한 여성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러시아 남자들은 힘든 일엔 강하지만 정서적인 배려는 부족해요. 한국 남자들은 마음이 따뜻한 진짜 강한 남자 같아요. 그리고 그 댓글 밑에 누군가 또 적었습니다. 진짜 강함은 근육이 아니라 상대를 끝까지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아닐까요? 며칠 뒤 제 친구 옐레나는 제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라, 너 이야기 덕분에 나도 한국어 학원 등록했어. 나도 진짜 사랑을 찾아보고 싶어.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여성들이 진심 어린 동반자를 갈망하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러시아 방송사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따뜻한 문화에 대해 인터뷰해 주실 수 있나요? 방송이 나간 뒤 저는 러시아 전역에서 엄청난 문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다는 여성들,
심지어 한국 남성과의 교류를 꿈꾸는 모임까지 생겨났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르쿠츠크에 사는 28세 간호사 예부게니아 씨였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겨울엔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데 사람들 마음도 차갑습니다. 저는 이제 따뜻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란 걸 깨달았어요. 한국 남자들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경험을 계기로 한국 남성과 결혼을 결심한 러시아 여성들이 실제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결혼정보업체에 따르면 작년보다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 상담이 400% 이상 증가했고 한국어 학원 여성 수강생 비율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국립대의 한국학과는 지원자가 3배 이상 증가했고 이 중 대부분이 한국의 정과 문화에 감동받았다는 이유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재훈 씨의 한마디, 한 행동이 러시아 여성들에게 진짜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전염됩니다. 따뜻한 행동은 또 다른 따뜻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국경을 넘고 문화를 넘어 진짜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같이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출산을 앞둔 몸으로 강의실에 서 있거나 논문을 작성할 때마다 서울의 겨울날 낯선 벤치에 앉아 도움을 청하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기억의 중심엔 한 남자, 낯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해주던 이재훈 씨가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부인이 보여준 따뜻함은 단지 좋은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단면이었습니다. 저는 출산 후 건강한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첫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를 보며 저는 자연스럽게 이재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딸이 태어났어요. 그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당신과 당신 가족 덕분에 저는 그 희망을 갖게 됐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따님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한국에 다시 오셔서 우리 아들과 친구가 되었으면 해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 전역을 돌며 한국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배려, 가족 중심적인 삶, 책임감 있는 행동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연의 말미에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사랑이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그걸 봤습니다. 어느 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강연을 마친 후 한 소녀가 제게 다가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인데 나중에 한국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이야기가 단지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진심과 배려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 남성이 다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문화가 완벽할 수는 없고 개인차도 존재하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 사회는 인간에 대한 예의, 책임감, 정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남성들에게 가족을 지키는 사람,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기회를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남성들은 자연스럽게 그런 태도를 행동으로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는 이 시대의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진정성 그 자체입니다. 러시아, 유럽, 동남아, 미국, 아프리카 지역을 막론하고 진짜 사랑 믿을 수 있는 파트너,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건 모두의 바람입니다. 이제 저는 딸에게 종종 한국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엄마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낯선 나라에서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줬단다.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어. 그리고 엄마는 그 마음 덕분에 너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었단다. 언젠가 딸이 자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그녀 역시 그 따뜻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녀가 만나는 사람이 한국인이든 러시아인이든 그 어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이재훈 씨처럼 책임감 있고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역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 언어,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마음은 분명히 전해지고 또 전파될 겁니다. 저는 이제 다시 서울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딸과 함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웃고 그리고 정말 감사했다고 말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그 따뜻한 행동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따뜻한 바람처럼 스며들었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으로 연결되는 존재이니까요. 혹시 지금 외롭거나 세상에 실망하거나 누군가의 진심이 그리운 순간이 있다면 이야기를 들으며 울컥한 당신의 마음은 바로 당신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채널 감동 스토리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지닌 당신과 함께 진심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야기를 통해 삶을 배우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동 스토리 채널에선 전 세계 곳곳에서 전해지는 감동 실화, 당신의 눈물샘을 자극할 진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중한 힘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느낀 점, 떠오른 사람, 그리고 내가 겪은 작은 기적이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이 공간이 단지 유튜브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안식이 되는 작은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릴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감동 스토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누군가의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 진심이 세상을 바꿉니다.